ITQ 엑셀 2016 버전 모의고사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은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엑셀 창을 열어서 새 통합 문서를 클릭하면 빈 문서 상태로 열립니다. 제1작업 조건에 있는 모든 데이터 서식 글꼴에 맞게 설정해 주세요. 화면 상단에 A열 머리글 왼쪽에 삼각형 표시 있죠? 그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셀이 선택이 되는데요. 바로 이 상태에서 글꼴 지시되어 있는 굴림으로 변경하고 글자 크기 11포인트, 글자 색은 검정색 지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 A열 머리글을 한 번만 클릭해 주세요. A열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열 머리글에서 선택하세요. 열 너비는 1 지정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 시트 탭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시트를 2개 더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이라고 이름을 지정하세요. 그 옆에 시트는 제2작업, 마지막 시트는 제3작업이라고 지정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1작업부터 제2작업, 제3작업의 모든 A열은 열너비가 1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파일의 저장은 수시로 해줘야 되는데요. 파일 저장하기 눌러주거나 컨트롤 S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EPC 눌러주고요. 파일의 저장 위치는 내 PC 아래 문서 아래에 있는 ITQ 폴더에다가 파일을 저장을 해주면 됩니다. 파일의 이름은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이름으로 파일명을 지정하고 저장하기 눌러주면 됩니다. 파일 이름이 저장되면 화면 상단에 파일 이름이 나타납니다. 제1작업을 먼저 작업을 할 텐데요. 출력 형태에 보이는 B4에서부터 입력되는 내용을 모두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입력하면서 셀 너비와 높이 그때그때 조절해도 되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조절해도 됩니다. 우선 내용을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조건의 번호인 괄호 숫자가 써있는 칸은 내용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모두 입력했다면 입력한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내용을 보면서 입력을 해도 되고요. 저처럼 입력한 다음에 수정할 부분 함께 봐도 됩니다. 첫 번째로 사행을 보면은 상품 코드에서 비고까지 제목에 해당되는 부분이 모두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가운데 정렬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아래 5행부터 12행까지는 데이터들이 들어있죠. 빈칸도 있는데요. 데이터가 일반인 상태도 있고요. 숫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인 경우에는 돈과 관련된 부분은 회계로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 13, 14행에 이렇게 내용이 입력되고 셀 합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상품 코드의 데이터를 보면요. 그냥 문자가 입력이 되어 있죠. 가운데 정렬이에요. 구분도 선택해서 가운데 정렬해야 되죠. 그리고 상품명에 해당되는 부분도 가운데 정렬이 되어야 되고요. 모두 선택해서 가운데 정렬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D열을 보면은 너비가 너무 좁아서 글자가 다 안 보이죠. 위에 머리글을 잡고 키워주세요. 그냥 더블 클릭해서 키워줘도 되고요. 그리고 F열도 마찬가지로 너비를 조금 키워주세요. 필요한 부분들은 적당하게 키워주면 됩니다. E부터 H열의 데이터들 보면은 모두 다 숫자로 되어 있는데요. F열만 가격이라고 해서 회계 서식으로 지정해야 되죠. 저는 그냥 이렇게 모두 설정해 놓고 컨트롤 1키를 눌러줍니다. 표시 형식으로 가서 범주를 먼저 숫자로 변경할게요. 소수 자릿수 모두 없죠. 0으로 해놓고 천 단위 구분 기호는 모두 체크를 해놓을게요. 확인 눌러주세요. 가격에 해당되는 부분만 다시 블럭 설정해주고 컨트롤 1 들어가서 회계 서식, 기호는 없음, 확인 눌러줄게요. 숫자와 회계 서식과 관련된 데이터는 정렬을 따로 하지 않아도 오른쪽 정렬되어 나타납니다. 셀 합치기 할 부분을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해당 단위별로 블럭 설정할게요. B13에서 D13까지 블럭 설정하세요.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B14에서 D14, 그리고 F13에서 F14, G13에서 I13까지 블럭 설정해 주세요. 위에 홈탭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그리고 두 줄로 입력해야 되는 셀들이 있습니다. 저는 두 줄로 입력해 놓지 않은 상태인데요. 여러분 입력할 때는 가격까지 입력하고 Alt, 엔터키 누른 다음에 단위 1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요. 나머지도 전월 판매량에서 전월 입력, Alt, 엔터키 누르고 판매량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I14행의 내용도 Alt, 엔터키 눌러서 두 줄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상품 코드와 가격 단위원 써있는 것 2개 선택해서 가운데 정렬로 만들어 주세요. 정렬은 모두 완료됐고 G열과 H열만 너비가 너무 커서 약간만 조절해 놓도록 할게요.
이제 테두리 지정할게요. B4에서 J14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홈탭 글꼴에서 테두리 모든 테두리 지정하세요. 다시 바깥쪽 테두리 굵게 되어 있죠. 테두리에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지정하세요. B4에서 J4까지 블록 설정하고 컨트롤 키 누른 다음에 B13에서 J14까지 블록 설정. 다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지정합니다. 이제 병합한 F13 셀 선택하세요. 컨트롤 1키 눌러주고 테두리 탭으로 가서 X표로 대각선 지정하세요. 이제 도형 삽입할게요. 1, 2, 3행을 머리글에서 블록 설정해주세요. 행의 간격을 드래그해서 30픽셀 정도로 키워주세요. 정확히 30픽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삽입 탭 간 다음에 도형 목록 열어서 순서도에서 수동 연산 도형 선택을 해주세요. A열 끝에서부터 G열 반절 정도까지만 드래그해서 만들어주세요. 다시 홈탭으로 이동해주세요. 글꼴 지정해야 되는데요. 자주 쓰는 글꼴, 도둠과 굴림 미리 입력해 놓을게요. 도둠 입력 엔터키, 다시 굴림 지정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은 목록을 열어서 보면은 최근에 사용하는 글꼴 2개 지정되어 있어서 매번 다시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굴림에서 24포인트 지정을 해주고 굵게 속성 지정하세요. 글자의 색깔 목록 열어서 테마색에서 검정 텍스트 1 선택하세요. 채우기 노랑 지정되어 있죠. 글꼴 그룹에서 지정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서식 탭으로 가도록 할게요. 도형 채우기에서 표준색 노랑 지정하고 도형 윤곽선에서 색깔 검정 지정하고요. 도형 윤곽선 두께는 얇은 것으로 선택을 할게요.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선택하고요. 바깥쪽에서 지시되어 있는 오프셋 오른쪽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할 때 글자가 가로 세로 정렬이 모두 가운데 맞춤으로 되어 있도록 설정을 하고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했다면 다음 조건인 결제란을 작성하도록 할게요. 현재 입력된 셀에 행과 열에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임의의 셀을 선택하도록 하세요. 셀을 선택해 놓고 내용을 확인이라고 입력을 할게요. 입력한 다음에 아래 행까지 2개 블록 설정해 주세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확인의 오른쪽 셀 3개를 선택한 다음에 담당부터 입력하세요. 블록 설정되어 있을 때 셀 단위로 넘어가는 것은 엔터키를 누르면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다시 확인해서부터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세요. 가운데 정렬하도록 홈탭 맞춤에서 가운데 맞춤 다시 눌러서 정렬해 주세요. 담당 부장 과장 아래에 셀이 조금 더 높이가 커져야 되죠. 키워준 다음에 확인이 써 있는 셀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L열의 너비 조절을 해주세요. 다시 이제 이렇게 저처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홈탭 글꼴에서 모든 테두리 지정을 해주세요. 홈탭에서 복사 오른쪽에 역삼각형 눌러서 그림으로 복사 눌러주세요. 화면에 표시된 대로 형식은 그림 비트맵 중에 하나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컨트롤 V를 하면 그림으로 붙여넣기 됩니다. 이동시켜 놓은 다음에 크기와 위치 조절해서 맞춰 놓으세요. 원본은 삭제하라고 되어 있죠. 필요 없는 셀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눌러주세요. 그리고 열 너비 조절했던 부분도 필요가 없죠. 여기도 역시 삭제를 하도록 할게요. 주황으로 지정할 부분 B4에서 J4까지 그리고 G14 그리고 I14 선택을 한 다음에 글꼴에서 채우기 주황을 지정을 하세요. 유효성 검사를 위해서 H14 셀 선택을 하세요. 데이터 탭에서 데이터 도구의 바로 위에 있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 눌러주세요. 데이터 유효성 검사 실행하세요.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설정 탭에서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원본의 상자를 클릭을 해주고요. B5에서 B12까지를 블록 설정해주세요. 확인 눌러주세요. 목록을 열면은 방금 선택한 영역에서 내용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일 첫 번째 것으로 선택을 해 놓을게요. E5에서 E12행을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1키 눌러주세요.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 선택하세요. 제일 위로 가서 G표준 선택을 하고 큰 따옴표 한 다음에 알파벳 소문자 G 입력 큰 따옴표 확인 눌러주세요. 그럼 해당 내용에 이렇게 G라고 표시가 되어서 나타날 겁니다. 그램 표시죠. C5에서 C12까지 블록 설정하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름 정의 눌러주세요. 이름은 구분이라고 입력 확인 눌러주세요. 이름 상자에 구분이라고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1번에서 7번까지 되어 있는 것, 주어진 함수를 이용하는 것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1번이라고 써 있는 셀들 I5에서 I12까지 블록 설정하세요. 그리고 이퀄 한 다음에
입력해야 될 부분 정답 파일 참고를 해서 내용을 입력하고 컨트롤 N키를 눌러줄게요. 홈탭에서 정렬 지정하도록 할게요. 1000 단위 구분기호 보여야 되죠. 홈탭에서 지정해도 되고요. 기존에 했던 것처럼 컨트롤 1키 눌러서 지정해도 됩니다. 돈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회계 선택하고 기호 없음, 소수자리 0 하면 자동으로 1000 단위 구분기호까지 나타날 겁니다. 숫자 형식인 경우에는 1000 단위 구분기호는 따로 선택을 해줘야 되죠. 이제 해당 입력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함수 이름에 클릭해놓고 FX 누르면 함수 인수 대화상자 나타나죠. 도움말을 보고 싶다면 커서를 이렇게 놓고 아래쪽에 나타나는 함수 이름 클릭을 하면 도움말이 나타납니다. 도움말에서 설명을 볼 수가 있죠. 지시된 1번은 전월 판매 금액을 계산을 하는 문제인데요. 함수를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의 기능은 0에 가까운 방향으로 수를 내림하라고 되어 있죠. 문제 조건도 계산을 해서 구한 다음에 버림을 하여 10,000원 단위까지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로 해서 해당 값 어떻게 하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그럼 다시 함수 인수 대화상자 열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인수는 넘버하고 넘버 디지트 2개 사용하고 있죠. 첫 번째 넘버에 해당되는 부분은 계산 조건에 있는 것처럼 가격 그리고 전월 판매량 곱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행의 값은 가격 써있고 전월 판매량 써있는 F5에서 G5를 곱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인수에서는 마이너스 4라고 되어 있죠. 커서를 여기다 클릭해 놓고 보면은 해당 인수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죠. 내림하려는 자릿수가 네 번째에 해당되는 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값은 네 번째에 해당되는 1000 단위가 8000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를 버려서 0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나타납니다. 확인 눌러주면 현재 값 이렇게 다시 보여지죠. 아래쪽의 내용들은 순서대로 값이 변하도록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서 이 블럭 안에 있는 내용 모두 채워지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함수는 비고 내용을 채우는데요. 추즈 함수, 라이트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고에 해당되는 J5에서 J12까지 블럭 설정해 주세요. 정답 파일에 있는 내용처럼 이퀄 먼저 한 다음에 내용 입력하고 여기도 모두 블록 설정된 곳 자동으로 셀 이름 바뀌면서 채워지도록 컨트롤 엔터 키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값이 나타나는데요. 다시 함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저는 설명 위에서 우선 입력해 놓고 설명하지만요. 여러분은 추즈 함수 그리고 라이트 함수 각각 쓸 때 여는 괄호에 바로 오른쪽에 커서를 놓으면 이렇게 함수 나타나죠. 그러면 함수 인수가 어떻게 된다고 나오는데요.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라이트 함수까지만 써놓은 상태로 FX 눌러서 함수 인수 나오면 해당된 각각의 설명을 보고 이 인수의 칸들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라이트 함수 먼저 안쪽에 있으니까 먼저 라이트 함수를 설명할게요. 라이트 함수는 문자 끝 지점에서부터 지정한 수만큼 문자를 반환을 해준다. 반환하는 거는 추즈 함수로 반환을 해주겠죠. 첫 번째 인수는 BOSL 상품 코드에 대한 거죠. 오른쪽에서 글자 1만큼만 가져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제일 끝자 3만 가져오게 되겠죠. 추즈 함수에서는 다시 FX 누르고 볼게요. 현재 4개를 인수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인덱스 num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방금 라이트 함수로 값을 받아 주었죠. 그래서 숫자 3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값이 1인 경우에는 양말 증정, 2인 경우에는 핫팩 증정, 3인 경우에는 빈칸을 나타내도록 추즈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에서는 빈칸 나왔고요. 두 번째에는 2가 반환이 되어서 핫팩 증정이 되었고요. 세 번째에는 1이 반환이 되어서 양말 증정이라고 표기가 되었습니다. 3번이라고 써있는 곳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정답 파일에 있는 내용을 보고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는 한 칸만 되어 있기 때문에 컨트롤 엔터가 아닌 그냥 엔터 키만 누르면 되겠죠. 여기도 다시 홈탭에서 표시 형식 조정할 텐데요. 가격에 해당되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도 컨트롤 1키 저는 누르고 할게요. 회계에서 기호 없음 확인 눌러주세요. 정렬은 따로 지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오른쪽 정렬이 되어 나타납니다. 아래쪽에 입력할 내용 때문에 조금 너비를 크게 조절을 해 놓겠습니다. 함수에 대한 설명할게요. SUMIF와 COUNTIF 두 개를 사용을 했죠. 3번의 값을 보면은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라는 조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에서는 SUMIF로 먼저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COUNTIF로도 계산을 했고 이거를 나누기를 해서 평균을 구하게 되어 있는데요. COUNTIF 함수는
구분이라고 이름 정의되어 있는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 영역에서 삼각 티백이라고 써 있는 것의 개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3을 반환했겠죠. 카운트 if도 fx 누르고 보면은 3이라는 것 반환된 거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sum if 함수 fx 누르고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거는 구분이라고 써 있는 것, 이것도 역시 정의된 이름이죠. 그래서 영역 아까 얘기했던 C5에서 C12까지가 이렇게 레인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두 번째에는 삼각 티백 계속 큰 따옴표 안에 써 있죠. 두 번째 인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커서를 놓고 보면은 더할 셀의 조건을 지정하는 수 또는 텍스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수의 커서를 놓고 보면은 합을 구할 실제 셀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다시 확인 눌러보고 이 안에 sum if 함수에서 사용된 것 보도록 할게요. 구분이라는 글자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F5에서 F1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글자와 같은 색으로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삼각 티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구분이라는 영역에서 찾아서 실제 값은 F5에서 F12에서 찾아서 이걸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라는 조건이 붙었고요. sum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sum if라는 함수가 된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한다면은 sum if 함수에서는 이 가격 중에서 삼각 티백의 가격을 찾아서 모두 더해 주겠죠. 그리고 count if 함수로는 삼각 티백이라고 써 있는 것 3을 아까 반환한다고 그랬죠. 나누기 3을 해서 평균값을 현재 입력해야 될 이 13셀에다가 이렇게 반환을 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4번에 해당되는 조건은 이 14셀에 먼저 커서를 놓고요. equal 한 다음에 역시 내용 그대로 입력 엔터키 눌러주세요. 여기도 우선 홈탭에서 표시 형식 바꿔야 되죠. 돈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컨트롤 1키, 회계, 기호 없음, 확인 눌러줄게요. 함수 설명하도록 할게요. sum 프로덕트에 커서를 놓고 fx 눌러보면 인수에서 3개가 나와 있죠. 다 array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것에 커서를 놓고 보면은 계산하려는 배열로서 2에서 255까지 지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배열에서 이렇게 있다. 같은 설명으로 되어 있죠. 이 함수 sum 프로덕트에 대한 설명은 배열 또는 범위에 대응하는 값끼리 곱해서 그 합을 구한다. 해서 값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그러면 괄호 안에 있는 곳 아무 곳에나 커서를 놓고 보면은 색깔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서 상자가 보여지고 있죠. 첫 번째 것 F5에서 F12는 가격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G5에서 G12는 전월 판매량에 해당되죠. 조건을 보면은 이 두 개를 곱하라고 되어 있죠. 5행, 6행 시작해서 13행까지 자동으로 이렇게 가격과 전월 판매량을 계산을 해줍니다. 다 합해서 매출액의 총액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프로덕트란 함수 앞에 sum, 더한다는 이 이름이 붙어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번엔 전월 판매량 중에서 최대 판매량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조건을 보면은 결과값에 EA라는 거 붙이고 그리고 max 함수, 그 다음 AND 연산자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J13행을 먼저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equal 한 다음에 정답 파일 참고해서 그대로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함수 설명을 하기 전에 정렬부터 하도록 할게요. 판매량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숫자에 해당되죠. 뒤에 글자 EA가 붙어 있지만 이거는 표시 형식에서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숫자로 인식을 합니다. 154 뒤에 EA라고 붙어 있죠. 그냥 숫자 형식으로 지정을 할게요. 컨트롤 1키 누르고 숫자, 그리고 천단위 구분기호 현재 100까지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체크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확인 눌러줄게요. 그리고 이전에 g이라고 이렇게 썼던 것과 차이가 있다면 여기에서는 컨트롤 1키 누르고 보면 사용자 지정에서 이렇게 입력을 했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렇게 입력하면 감점이고요. 왜 그러냐면 AND 연산자라는 이 글자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숫자 형식으로 지정을 했더라도 뒤에다가 수식 편집줄에서 AND 연산자 쓰고 큰 따옴표 안에 대문자 EA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놔야지 실제 출력된 내용에는 max 함수로 구한 최대값 뒤에 EA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회계와 숫자는 오른쪽 정렬하라고 첫 번째에서 조건이 있었죠. 입력하고서 자동으로 오른쪽 정렬이 안 된다면 따로 오른쪽 정렬로 지정을 해주세요. 함수 설명할게요. 함수는 아주 간단합니다. G5에서 G12 중에 최대값을 출력해서 그냥 반환해줘라. 이런 함수로 max를 사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J14셀 선택하세요. equal하고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하세요. 엔터키 눌러줄게요.
그러면 26,500 나왔죠? 여기도 우선 콤마 나타나도록 컨트롤 1키 눌러줄게요. 가격에서 우선 회계 선택, 기호 없음, 확인 눌러주세요. 여기도 역시 오른쪽 정렬되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함수 설명할게요. vlookup에 커서를 놓고 우선 fx 눌러서 함수 인수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vlookup 함수에 대한 설명, 배열의 첫 열에서 배열이라는 건 테이블 어레이에 지정된 이 범위를 말합니다. B4에서 H12까지를 이 재고 수량까지죠. 이 데이터를 먼저 범위로 지정을 했고요. 지정한 열의 같은 행에서 데이터를 돌려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값은 26,500이 돌려준 값이 되었고요. 첫 번째 lookup value H14 여기에 대한 게 지시가 되어 있죠. 주어진 조건에서도 6번에 보면은 가격을 구할 때 H14셀에서라고 먼저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H14가 지정이 된 거고요. 방금 전 얘기했던 것처럼 테이블 어레이, 배열은 B4에서 H12까지 범위가 바뀌지 않도록 절대 주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조건, 지정한 열의 같은 행이라고 되어 있죠. 컬 인덱스 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컬럼 인덱스 넘버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현재 지정된 테이블 어레이에서 다섯 번째 해당되는 열, 그러면 B, C, D, E, F에서 가격에 해당되는 열이 나오겠죠. 마지막 네 번째 인수 클릭을 해서 보면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펄스를 나오도록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0을 입력해서 펄스가 되도록 했습니다. 확인 눌러보고 우선 데이터 괄호 안에 커서를 아무 곳에나 놓고 보면은 범위 이렇게 지정되어 있고요. vlookup 함수로 계산된 값이 나오는데 H14셀에서 선택한 상품 코드에 대한 값이 J14에 나오도록 그렇게 계산을 했죠. 그러면 H14셀 목록으로 바꿨죠. 목록을 다른 것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값이 이렇게 바뀌어서 나타납니다. 다른 걸 선택해도 동일하게 값이 변경되어 나타나죠. 마지막 7번 조건부 서식을 하도록 할게요. 홈 탭에서 지정하죠. 조건부 서식을 위해서 데이터가 있는 B5에서 J12까지를 블럭 설정해 주세요. 홈 탭, 조건부 서식, 그리고 새 규칙 눌러주세요. 수식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래쪽 규칙 설명 편집에 커서를 놓아두고요. 가격에 대한 부분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F 첫 번째 있는 5를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절대 참조로 F와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F는 변함이 없지만 5는 6, 7, 8, 9에서 12까지 변환되어야 되죠. 그래서 F4키를 다시 한번 눌러보면 F는 절대 주소 그리고 뒤에 5는 상대 주소로 달러가 붙지 않은 이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3만 이상으로 표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크거나 같다. F5가 3만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의미죠. 미리 보기 아무것도 없죠. 서식 눌러주세요. 지시되어 있는 먼저 파랑을 선택을 하세요. 색상 표준색에서 파랑 선택, 위에 글꼴 스타일에서 굵게 선택 확인 눌러주세요. 이제 규칙 대화 상자는 확인 눌러 닫아주세요. 조건을 보면은 9와 10획만 3만 이상에 해당돼서 방금 지정한 서식이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파일은 Ctrl S키로 수시로 저장을 해주세요. 이제 제2작업 할게요. 제1작업 시트에 B4에서 H12셀까지 블럭 설정해주세요. Ctrl C로 복사를 한 후에 제2작업으로 가서 B2셀을 먼저 선택을 하고요. Ctrl V로 붙여넣기 하세요. 홈 탭 클립보드에서 붙여넣기,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너비 선택, 확인을 눌러주세요. B11에서 G11까지 블럭 설정해주세요.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고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H11셀을 선택한 후에 equal 입력하고 theaverage 함수를 사용해서 타정의 전월 판매량 평균을 구해주세요. theaverage 함수 내용 입력한 걸 보면은 우선 fx 눌러서 함수 인수 대화상자에서 보면 좀 쉽게 볼 수 있다고 했죠. 데이터베이스로 지정된 조건 B2에서 H10까지 되어 있죠. 여기에서 여섯 번째 해당되는 열, 전월 판매량이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인수는 C2에서 C3로 되어 있죠. 그러면 구분해서 타정인 것만 찾아서 전월 판매량의 평균을 구해라. 이게 theaverage 함수입니다. 테두리 지정되어 있으니까요. 방금 병합한 셀과 H11셀 같이 선택하고 홈 탭에서 테두리, 모든 테두리 지정하세요. 현재 타정의 전월 판매량 평균은 89가 나와 있죠. 구기자차 선택을 해보세요. 여기에 전월 판매량은
132가 되어 있죠. 그러면 현재 89로 되어 있는 곳이 90이 되려면 구기자차는 타정의 구기자차는 전월 판매량이 몇이 되어야 되느냐, 이 목표값을 찾아야 되는데요. 먼저 89가 써있는 H11셀을 선택을 해주세요. 데이터 탭으로 가서 예측에서 보면 가상 분석 있죠. 목표값 찾기 선택을 해주세요. 대화상자 나타나면 수식셀은 H11이고요. 찾는 값은 90이었죠. 그리고 값을 바꿀 셀, 타정 구기자차 써있는 전월 판매량, 이 셀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값을 바꿀 셀 선택을 한 다음에 G3셀을 클릭을 해주세요.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목표값 찾기 상태 찾았다고 나오죠. 확인 눌러주기 전에 먼저 값을 보세요. 135에 90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이전과 값이 바뀌었죠. 이제 조건 2번 고급 필터 작성하도록 할게요. 상품 코드가 B로 시작하거나 뭐뭐 하거나 이거는 또는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어 연산이 되겠습니다. 재고 수량이 50 이하인 자료의 상품명, 용량, 가격, 재고 수량,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상품 코드와 재고 수량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B2셀 선택, 그리고 재고 수량 써있는 H2셀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하세요. 컨트롤 C로 복사, 조건 위치가 써있는 B14셀을 먼저 선택하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세요. 상품 코드의 조건은 바로 B15셀에다가 하도록 할게요. B로 시작하는 모든에 해당하는 아스테리스크를 입력하면 조건이 끝나고요. 이제 재고 수량에 대한 것 바로 옆에다 하면은 AND 조건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재고 수량은 C16셀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입력합니다. 50 이하라고 했으니까 작거나 같다 50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데이터 모두가 아니고 일부 데이터만 추출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상품명부터 선택, 그리고 용량 컨트롤 키로 누르고 선택, 가격 단위원 선택, 재고 수량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C로 복사를 하고요. 복사 위치인 B18셀을 선택하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세요. 이제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B2에서 H10까지 블럭 설정하세요. 데이터 탭 고급이라고 써있는 곳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고급 필터 결과는 다른 장소에 복사, 현재 선택되어 있는 범위고요. 조건 범위는 클릭한 다음에 입력한 B14에서 C16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복사 위치는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고요. 데이터만 추출하도록 복사한 B18에서부터 E18까지를 선택을 해주세요. 밑에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체크하지 않습니다. 확인 눌러주세요. 비열은 글자가 다 안 보이니까 너비 조금 키워줘야 되겠죠? 이제 제3작업 할게요. 정렬 및 부분합도 제2작업에서 했던 목표값 찾기 및 필터와 동일하게 제1작업에서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C를 먼저 눌러주세요. 제3작업에서 B2셀에 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홈탭 가서 붙여넣기,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너비, 확인 눌러주세요. 제3작업 출력 형태를 보면은 구분에 해당되는 C열의 내용이 평균과 개수가 나오고 있죠. 해당 부분이 정렬할 부분이거든요. C2셀에 커서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데이터 탭에 가서 정렬 및 필터에서 정렬을 하는데요.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기억, 니은, 디귿 순서가 아닌 반대 순서로 되어 있죠. 타정부터 나와 있죠. 그래서 저희는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을 눌러주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 부분합을 위해서 B2에서 H10 셀 아무 곳에나 커서를 놔주세요. 그 다음 데이터 탭 오른쪽 끝에 있는 윤곽선에서 부분합 클릭을 해주세요. 부분합 대화상자에서 먼저 그룹할 항목은 방금 전에 정렬했던 구분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부분합 계산 항목에 체크되어 있는 것은 먼저 모두 없애놓으세요. 조건을 볼게요. 상품명의 개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상품명 체크하고 사용할 함수는 개수 선택하세요. 아래 체크하는 3개는 가운데 거 빼고 위와 세 번째 거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세요. 다시 이 상태 그대로 부분합 한 번 더 실행하세요. 조건 다시 보면 전월 판매량의 평균 구하라고 되어 있죠. 상품명 체크 없애고 전월 판매량 체크한 다음에 사용할 함수를 개수에서 평균으로 고치세요. 새로운 값으로 바꾸면 현재 값 없어지겠죠. 첫 번째 거 체크 없애놓고 확인 눌러주세요. 왼쪽에 윤곽선 나타나고 있죠. 다시 오른쪽에 가서 그룹 해제 클릭한 다음에 윤곽 지우기 눌러주세요. 조건 3은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 맞게 작성하시오 되어 있죠. 너비가 좁은 부분 C열 너비를 넓혀주세요. 출력 형태처럼 테두리 보이게 하기 위해서 B2에서 H14까지 블럭 설정할게요.
그리고 홈탭 가서 테두리에서 아래쪽만 굵은 테두리 추가로 하면 되겠죠. 굵은 아래쪽 테두리 선택하세요. 그러면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테두리가 보일 겁니다. 제4작업 그래프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조건 순서대로 할게요. 우선 차트 종류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작업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 출력 형태 보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 전월 판매량과 용량, 그리고 구기자차, 흰 민들레차 이렇게 써있는 상품명을 데이터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1작업 시트에서 데이터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먼저 상품명에 클릭을 해서 선택된 상태로 구기자차, 흰 민들레차, 간편한 보이차, 캐모마일까지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은 떨어져 있죠.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요. 전월 판매량과 용량도 동일하게 하는데요. 역시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 붙어 있는 것만 이렇게 선택할게요. 용량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앞에 있네요.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할게요. 페퍼민트와 레몬그라스 선택을 해주고요. 용량도 역시 선택을 해주세요. 전월 판매량 2개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삽입에 가서 차트, 묶은 세로막대형을 선택을 해주세요.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졌을 겁니다. 차트 도구 디자인에서 차트 이동 눌러주세요. 새 시트 선택하고 제4작업이라고 입력해주세요. 확인 눌러주세요. 시트 탭이 제1작업 앞쪽에 제4작업이 있죠? 드래그해서 제1작업, 2, 3, 제4작업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되도록 해주세요. 차트 디자인 도구에서 차트 레이아웃 있죠? 레이아웃 3으로 지시되어 있으니까 선택을 해주세요. 스타일 1 지정되어 있죠? 스타일 1 선택을 해주세요. 차트 영역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홈 탭으로 가서 글꼴 굴림, 글자 크기 11포인트 지정하세요. 차트의 배경을 채우기 위해서 서식 탭으로 가주세요. 도형 채우기에서 지위감, 파랑 박엽지 선택을 해주세요. 그림 영역 클릭해서 선택한 다음에 다시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은 테마색에서 흰색 배경일 지정하세요. 6번 조건, 제목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차트 제목 더블 클릭한 다음에 내용을 수정하세요. ESC 키를 누르면 입력 상태 빠져나오죠. 홈 탭으로 가서 지시되어 있는 글꼴 굴림, 글자 크기 20포인트, 굵게 속성, 채우기와 테두리 지정되어 있으니까 서식 탭으로 갈게요. 도형 채우기, 테마색에서 흰색 선택하고요. 도형 윤곽선 검정, 윤곽선 두께는 얇은 것으로 선택할게요. 7번 서식에 대한 것 할게요. 용량 계열의 차트, 용량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파란색 막대 그래프 한 번만 선택해 주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눌러주세요. 용량에 대한 것 묶은 세로막대형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고 보조축 눌러주세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범위의 순서도 바뀌었고요. 그리고 꺾인 선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꺾인 부분이 표식인데요. 꺾인 부분 아무 곳이나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표식 모두 선택된 상태에서 데이터 계열 서식에 표식 나타날 겁니다. 표식 옵션 눌러주세요. 기본 제공을 선택하고 형식, 다이아몬드 선택, 크기는 10포인트, 엔터키 눌러주세요. 흰색으로 보이는 그림 영역에 가로선 보이죠? 그 선을 선택을 해주세요. 도형 윤곽선 선택하고 색깔 검정, 그리고 윤곽선의 종류를 파선으로 대시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7번에 세 번째 조건, 축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죠. 왼쪽에 기본축 보세요. 0에서 20 단위로 변하고 있고요. 180이 최대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변경할 필요 없겠죠. 그런데 오른쪽에 세로선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숫자를 더블 클릭해 주세요. 축 서식 나타났죠. 여기에서 선 나와 있는데요. 선의 색을 검정으로 지정하세요. 오른쪽에 보조축 숫자 역시 더블 클릭하세요. 값은 0에서 10으로 변하고 있죠. 0에서 20으로 변해야 되죠. 우선 왼쪽에 테두리 나타날 수 있도록 색깔 동일하게 검정 지정할게요. 축 옵션에 축 옵션 다시 한번 클릭하세요. 축 옵션 목록을 열어주세요. 최소값 0으로 되어 있으니까 바꿀 필요 없고요. 최대값 70이 아닌 80으로 변경해야 되죠. 엔터키 눌러주세요. 주 단위 10이 아닌 20단위씩 변경해야 되죠. 입력 엔터키 눌러주세요. 아래의 가로축도 윤곽선이 나올 수 있도록 글자 아무 곳이나 선택을 해주고 더블 클릭해주세요. 처음처럼 다시 채우기 및 선 한 다음에 자동에서 색깔 검정색 지정하세요. 8번 조건은 범위에 관련됐는데요. 전월 판매량이 두 줄로 나오고 있죠. 범위에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선택 눌러주세요. 전월 판매량 선택 편집 눌러주고 계열 이름을 직접 입력하세요. 확인 눌러 닫아주고 다시
확인 눌러서 닫아주세요. 막대 그래프의 모양이 현재보다는 너비가 조금 더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막대 그래프를 한 번만 클릭해서 전체 막대 그래프 선택을 해놓고요. 바로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계열 옵션에 간격 너비 나타나고 있죠. 75 정도로 입력 엔터키 누르면 출력 형태하고 비슷한 크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7번에서 서식 지정할 때 레이블을 지정을 안 했네요. 막대 그래프에 레이블이 지정되도록 나와 있습니다. 값은 154라고 나오게 되죠. 우선 막대 그래프 한번 선택하고 다시 한번 레이블이 나타날 막대 그래프 클릭해서 선택하세요. 차트 오른쪽 상단에 있는 더하기 표시 눌러주세요. 차트 요소에서 데이터 레이블 오른쪽 삼각형 눌러준 다음에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움직이면 위쪽 안쪽에 나타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안쪽 끝에 선택하고 바로 차트 요소 다시 이제 닫아주세요. 9번에 도형 작성하도록 할게요. 삽입에서 도형으로 가서 설명선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타날 위치 적당하게 크기 맞춰서 조절해 주세요. 노란색 핸들 잡고 뾰족 튀어나온 부분을 조절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내용 입력할게요. 도형에서 글자가 정렬이 안 되어 있죠. ESC 한번 누르면 입력 상태 빠져나옵니다. 서식 탭 되어 있으니까 색깔부터 바꿀게요.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지시 안 되어 있지만 흰색으로 보이죠? 흰색 선택, 그리고 도형 윤곽선은 두께, 얇은 것 선택, 윤곽선의 색은 검정색을 지정할게요. 홈 탭 가서 글자 안 보이니까 글자 먼저 검정색으로 지정할게요. 글꼴은 따로 지시 안 되어 있으니까 차트의 기본 글꼴이죠. 굴림에 11포인트 지정할게요. 맞춤에서 정렬, 수직 정렬도 가운데, 수평 정렬도 가운데 맞춤으로 설정하세요. 드래그해서 크기 조절 필요하다면 맞춰주세요. 마지막으로 작성하지 않은 부분 찾아봐야 되는데요. 작성하지 않은 부분도 중요하지만 만들다가 변경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현재 보면은 오른쪽에 보조축에 40 뒤에 g이라고 써 있어야 되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없어진 상태인데요. 우선 보조축을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면 축서식 나타나죠. 아래쪽에 보면은 표시 형식 있습니다. 현재 일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래 사용자 지정에서 기존의 표시 형식에서처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형식 목록을 열어서 내용 중에 비슷한 게 있다면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없다면 지표준을 선택한 다음에 아래쪽에서 뒤에 큰 따옴표 안에 G를 입력하고 추가를 입력하면 형식의 내용이 추가되고 보조축에도 그램 수가 표시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제1작업에서 제4작업까지 모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강의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